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분석을 같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서정원 박사의 보고서인데요. 한국 신정부의 철강 산업 정책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게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핵심은 뭔가 정책의 무게중심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건가요? 네, 아주 근본적인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철강 정책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원료 녹여서 쇳물 만드는 소위 상공정, 그러니까 대형 생산기업 중심이었죠. 네, 여기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대신에 그 철감을 실제로 가져다가 쓰는 산업들, 자동차, 조선, 건설 같은 하공정, 그러니까 수요 산업 중심으로 정책의 초점을 이제 옮겨야 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만드는 쪽이 아니라 그 철강을 쓰는 쪽에 더 집중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왜 이런 변화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과거 우리나라 막 성장할 때는 철강 생산 자체가 엄청 중요했잖아요. 맞아요. 중요했죠. 네, 분석에 따르면요. 바로 그 성장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런 진단입니다. 단순히 철강 생산량만 늘려서 경제 전체를 이끌던 시대는 좀 지났다는 거고요. 또 국내에 더 이상 거대한 새 용광로를 지을 만한 기회도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철강 산업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 철강이 다른 수요 산업들, 예를 들어 자동차나 건설 같은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더 높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뭐랄까, 이제는 수요 산업이 강해야 철강 산업도 같이 살아남는다. 이런 상호 의존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철강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의 경쟁이 아니고 그 철강을 써서 얼마나 더 좋은 자동차, 더 튼튼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느냐, 그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입니다. 수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그냥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국내 철강 시장 안에서 경쟁을 더 활발하게 만드는 거죠. 필요하다면 심지어 일부 구조조정이나 수입을 좀 더 확대하는 것까지 고려해서라도요. 그래서 수요 기업들이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또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그 기업들이 만드는 최종 제품의 경쟁력이 살아나니까요. 네네. 심지어 연구개발, R&D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가 미래 기술로 주목하는 수소 환원 쇠철 있잖아요. 탄소 배출 없이 철을 만드는 잠재력은 트지만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기술인데 이런 초대형 상공정 프로젝트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장 수요 산업이 필요로 하는 거, 예를 들면 고기능성 철강제라던가 2차 가공 기술 같은 하공정 분야 R&D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까지도 제시하고 있어요. 와, 그건 정말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미래의 거대 기술 투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당장 우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 개발에 더 힘을 실자는 제안이니까요. 혹시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네, 바로 그 점을 분석해서 명확히 짚어줍니다. 이게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조차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점차 자국 내 수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철강 생산 그 자체에만 몰두하기보다는 그 생산된 철강을 자국 산업이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주요국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또 강조하는데요. 수요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더라도 국가적인 산업 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국내 생산 기반은 유지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업계 쪽에서는 계속 수입 규제해달라 요구할 수 있고 또 수요업계에서는 안정적으로 좋은 소재 확보하게 해달라 요구할 텐데 이 사이에서 정부가 아주 정교하게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 그 역할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결국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지점이군요. 이 수요 산업과 공급 산업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런 정책 방향 전환이 정책 결정 과정 자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법한데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분석은 정부 정책 결정의 독립성 확보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정 대기업의 어떤 이해관계나 입김에 정책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 관점에서 공정한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걸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이걸 정부 스스로 갖춰야 한다는 거죠. 독립성 확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우려까지 제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대표적인 철강 대기업의 회장 선임 과정에 정부가 만약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어렵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자 중심 정책이 다시 과거의 공급자, 즉 상공정 대기업 중심으로 회귀할 수 있다. 이런 매우 현실적인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일관성이나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정부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철강 산업만의 정책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 경제 전체의 구조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제안으로까지 들리네요. 결국 핵심은 철강 생산 그 자체보다는 그 철강을 잘 활용하는 다른 산업들과의 어떤 건강한 동반 성장, 이걸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딱 맞는 말씀이세요. 철강이라는 하나의 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더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훨씬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실제로 구현하려면 정부의 역할, 즉 거버넌스가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까지 연결해서 지적한다는 점에서 이 분석이 상당히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분석 내용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수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철강 정책의 새로운 핵심 기준이 된다면요. 혹시 이건 비단 철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기단 산업들, 예를 들어 반도체라던가 석유화학 같은 이런 산업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좀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산업 자체의 성과를 넘어서 그 산업의 결과물을 사용하는 다른 산업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서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